오, 큰일 날 뻔했어. 어떡하지? 지금 한 앞에 10분 정도가 녹화가 안 됐는데 그건 상관없으니까요. 그죠? 녹화본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자, 그래서 이 녹화본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어우, 깜짝이야. 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 코멘트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걸? 손편지, 코멘트 모음집,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는 코멘트를 읽고 전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이게 제 일기장이에요. 제 일기장에 실제로 제가 일기 이렇게 막 적어놔요. 여러분들 코멘트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코멘트 있죠.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읽다가 진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여기 실명이 정수영 학생님 공개돼 죄송합니다. 학점을 통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활용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에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라는 직업도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때문에 교수가 되고 싶었다 이러는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물론 사회학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육학과 친구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고 적극적으로 교수라는 직업을 꿈꾸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면담 시간 잡아서 같이 미래에 대한 수다를 좀 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코멘트, 기분 좋은 코멘트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예쁘다 이런 거 사실 부끄럽다고 했지만 제가 일기장에는 박제를 해둡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공개해둔 코멘트 창에 저희 한 친구분의 모친상에 저희가 위로의 마음을 전했더니 감히 그 슬픈 아픔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분에 현재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분히 마음을 추스릴 수 있으면 좋겠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친구들의 위로의 마음이 같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렇게 위로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친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 창에 보통은 이제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진짜 온라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624명이 입장을 하셨고 564명의 친구들이 뭔가 커멘트를 남겨주신 거예요. 리액션을 해주셨고 90%, 93% 엄청나게 많은 친구분들께서 사실은 리액션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슬라이드 창을 이 데이터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야, 어떤 수업을 하는데 90%, 93%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수업이 어디 있을까? 진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캡처 화면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본격적으로 복습과 함께 수업 나가볼 텐데요. 정말로 오늘 제가 올려둔 슬라이드를 혹시 보셨나요? 내가 이걸 한다고? 좀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수업들에선 여러분들이 효능감을 진짜 크게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우리 전반부에 그 고된 ABCD를 외우고 있었구나, ABCD를 복습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묘미가 바로 이 함수라는 거죠.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미리 정의해두고 나중에는 그 함수 명만 호출을 해서 내가 컴퓨터에 시키고 싶은 것들을 간단하게 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함수도 내가 짜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짜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 예람조교님께서 코드를 지난번에 짜주셨을 때 성적 처리 역시 DEF라는 define을 해서 저희가 이러이런 기능들을 사전에 정의해두고 다른 조교님들께서 이 코드로 성적 처리를 하셨던 일화를 저희가 공개되어 바 있었는데 정말 저희 친구들께서 와 성적 처리까지 파이썬으로 하다니 너무너무 놀랐어요 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셨고 예람조교님 멋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함수를 정의해서 쓰는 것들을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낚였죠. 우주체감 고려대학에 혹해서 바로 프린트가 될 것 같았는데 프린트가 안 됐던 이유는 결국 인덴테이션의 문제였죠. 리절트가 이 안에서 인덴트 돼서 함수 안에서 정의되면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소환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타 있었는데 PPT 오타 수정해 주신 찾아주신 친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기에서 보면 인덴테이션인데 인덴테이션이라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펑션을 짤 때는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살짝 슬라이드에 이제 뭐 오류가 뜨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다. 반응이 좋아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어떤 걸 해야지 아침 9시에 우리 친구들의 잠을 깨울까 저도 고심을 많이 했던 예제였는데 친구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이 예제 이야기도 많이 남았어요. 아름다운 고려대학교를 리플레이스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글로벌 레벨의 팩트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전역 변수로 설정된 팩트, 우주최강 고려대학교를 바꾸는 방식이 하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제를 가져왔었어요. 글로벌 예제를 이제 글로벌 A를 소환을 시키면 함수 안에서도 글로벌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요 A30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는 A라는 변수를 글로벌 변수로 설정을 했을 때 함수 안에서 바꾸는 게 어려운데 글로벌 A라는 선언을 해주면 글로벌 함수, 전역 변수 함수를 가져와서 함수 안에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치면은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 글로벌 변수 A를 20으로 바꾼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다시 30이 출력이 되는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전역 변수에서 A를 30으로 바꿔줬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약간 지난 시간에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맞는 코드는 이거죠. A를 30으로 설정을 했을 때 프린트 A라면 30이 찍혀요. 그런데 함수 3, fn3을 저희가 define을 해줄 건데 여기서 글로벌 변수 A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A를 다시 20으로 바꿔줘. 그리고 나서는 fn은 A 했을 때 fn은 20이라고 출력이 되죠. 그리고 나서 글로벌 변수에서 그냥 바깥에 인덴테이션 없이 나와서 A를 출력해도 20으로 바뀝니다. 괜찮으실까요? 잠깐 제가 그 코드를 잘못 삽입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정한 파이썬의 꽃, 모듈을 지난 시간에 살짝 프리뷰로 배우기 시작했었는데요. 모듈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파이썬을 배웠던 이유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굉장히 한 줄 한 줄, 한 땀 한 땀 짜지 않으셔도 고급 기술들을 선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들의 모임이고 이미 짜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안정성을 검증을 해주셨어요. 내가 하는 건 뭔다? 모듈을 소환, 임포트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활용해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고 싶은 뭐 시각화일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듈은 어떻게 쓴다?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모듈을 가져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듈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준 모듈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ird party는 기업이나 전문 개발자들이 감사하게도 코드를 열심히 짜서 공개를 해주신 모듈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긁어오신다거나 아니면은 형태소 분석기 이런 것들은 사실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개발자들이나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듈들입니다. 상관없이 저희가 가져와서 쓸 수 있고 사용자가 직접 함수들을 짜고 그것을 모듈 안에 담아서 공개를 하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듈 자체는 piece of code다. 근데 패키지는 collection of module이다. 라이브러리는 collection of pre-written code다. 라고 해서 모듈과 패키지 라이브러리가 헷갈릴 수가 있기는 하나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통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듈이라고 섞어서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구분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듈을 했더니 저희가 여준조교님의 하트 너무 인상적이었다, 재밌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저희가 이 전주에 이게 9주차였고 7주차에 구구단을 간신히 배웠어.
반복문과 if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구단을 네 줄로 간신히 짜서 그것도 너무 신기해 라고 생각했는데 9주차에 벌써 저희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시각화 결과물들을 저희가 몇 개 예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모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검증된 함수들을 어떻게 한다? import 띄우고 모듈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난리가 났죠. 이제 학점 공개를 했더니 어떻게 이 플라팅을 할 수 있었을까? import를 하고 플랫이라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import를 합니다. matplotlib 라이브러리 자체를 이렇게 길게 불러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as mpl이라고 축약어를 씁니다. 그리고 from 여기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많이 쓰려고 하는 저희가 pyplot이라고 하는 것은 plt라고 축약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numpy도 불러올 건데요. 이 모듈은 as np 축약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을 as someth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줄여서 받겠다. 이게 왜 필요한 거 하니? 지금 밑에 있는 네 줄 보이실까요? 11번부터 14줄까지는 그 plt, 즉 matplot library에서 pyplot이라는 것을 plt라는 축약어로 쓸 거야. 그 함수 안에 있는 플롯을 쓸 거고 그 함수 안에 있는 레이블을 쓸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한번 소환을 해놓고 나면 plt. 뭐해? plt. 레이블해. plt. 보여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화면에 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학점 공개를 하고 학생분들께서 너무 재밌는 코멘트들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 학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하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학점을 공개했더니 이제 꼰대처럼 빈말처럼 들릴 텐데 그러지가 않았다라는 여러분들의 코멘트들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모듈의 진짜 활용법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듈을 가장 쉽게 쓰는 것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임포트 없이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사용하시면 당연히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는 import math, import time 이런 것들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from math, import something 하면은 그 math를 다 가져올 필요는 없고 그 안에 있는 함수 몇 개만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다 불러오기, 밑에 있는 두 개는 그 모듈 안에 있는 특정 함수만 가져오기. 장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실제로는 쳐보면 돼요. 그 math라는 모듈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시려면 쳐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그냥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스퀘어 루트 제곱근도 구할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사인 값 삼각함수를 당연히 계산할 수 있고요. 쌍곡선 삼각함수도 계산할 수 있고 라디안 값 이런 것들도 다 이미 계산하는 함수들이 짜져 있어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된다? math.sqrt, s.sin, s.log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함수들을 소환해서 계산을 쉽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모듈로 오늘 저희들이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매스도 굉장히 많이 쓰는 모듈이에요. 이 매스 모듈을 보시면 매스 안에는 import 매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math.py 이렇게 하면 파이 값이 쭉 쳐져요. 그리고 이 매스 안에 있는 아까 사인 함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스라는 함수에 점을 찍고 모듈에 점을 찍고 그 안에는 사인을 쓸 거야. 근데 그 안에 뭘 넣을 거야? math.py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여진조교님께서 터틀 라이브러리 소환하실 때 import 별표 이렇게 하셨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이렇게 하면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이 앞에 math점을 안 해줘도 돼요. 모듈점 뭐를 안 해줘도 돼. 근데 요거를 쓰실 때 또 주의해야 되는 점들은 우리가 나중에 오늘 실습을 하시는 파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 모듈 라이브러리를 하나만 불러오질 않아요. 한 3-4개를 불러서 할 건데 하나를 쓰는 아까 그 터틀 예제에서는 이렇게 쓰셔도 괜찮지만 다른 것들과 함께 했을 때는 이 함수, 이 sign이라는 함수가
어디에서 가져온 건지를 앞에 declare 해주는, 그러니까 위의 버전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모듈만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import 점을 하시면 앞에 metastart 이렇게 하는 귀찮은 과정들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타임, 대표적으로 타임 변수도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뭐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파이썬은 유닉스 시간으로 구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타임을 쓰려면은 요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고, 제가 5월 9일 어저께 이 캡션을 만들었네요. 5월 9일 어제 아침에 만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도 정말 많이 써요. 여기부터는 저희가 같이 실습으로 한번 인터랙션을 하면서 볼 텐데요. 여러분 난수표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 코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드를 딱 보시고 오늘 출석 서베이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석 서베이 1번에 여러분들께서는 랜덤하게 여러분들 화면에 import random이라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for 구문을 활용합니다. 반복을 시킬 거죠. I in range 10 땡땡 print random random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랜덤이라는 기능을 쓸 거야.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밑에 여러분들이 생성한 10개의 0부터 1까지의 값이 랜덤하게 생성이 됩니다. 당연히 다르실 거예요. 그거를 실행을 하셔서 출석 서베이 1번에 복붙해 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걸 갖다 붙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오늘 불문과를 빼고 한 630명 친구들의 난수들 각각 10개, 즉 6,300개의 랜덤한 숫자들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하는 거는 코드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콜앱에서 키셔서 코드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패들렛에 있는 콜앱 코드를 클릭하시면 그게 그냥 여러분 화면에서 열리실 거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import random에서 for i in range 10 print rando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딱 이거를 타이핑을 하셔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이시는 10개의 랜덤 넘버를 적으시면 돼요. 완전 신기해요. 되게 신기하죠? 지금 되신 거죠? 김태령 학생님은 저랑 전혀 다른 숫자들이 나오셨을 거예요. 소수점 뒷째 왜 이렇게 많았을까? 플러스의 기본 단위라서 그래요.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을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0에서 1까지의 값에 기본적으로 지금 소수점 몇 개 나왔어. 김유빈 학생님 이제 궁금증이 많지? 내가 랜덤하게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코드를 짜셔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상해. 왜냐면은 내가 0에서 1까지라고 설정을 안 해줬는데 왜 지금 이 구문을 보시면 랜덤을 임포트를 했어. 그리고 for i의 in range 10이면 10번을 반복하는 건 저희가 이제 알죠. 근데 print random이라는 함수에 랜덤을 10번을 실행시켰는데 내가 0에서 1까지라고 지정을 안 해줬는데 왜 이러지? 그죠? 그리고 왜 false로 나오지? 왜 실수형으로 나올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붙여 넣어 주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10개만 타이핑이 들어오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분들은 샤우팅 해주시면, 지금 11분 막 샤우팅하고 있어요. 타이핑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내가 뭘 짜지도 않았어. 이 세 줄로 내가 랜덤하게 숫자를 골라 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어. 지금 붙인 거 전혀 저와 다른 거죠.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같은 숫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지금 소수점 이하짜리를 계산해 봤을 때 경우의 숫자가 얼마예요? 소수점 몇째짜리도 그냥 그 안에 디폴트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0이 삭제돼서 몇 가지는 지금 조금 짧아 보이고 몇 개는 길어 보이잖아요. 걔네들은 뒤에 그냥 0이 생략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숫자들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 코드 세 줄로. 재밌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우리 파이썬 수강하는 친구들이 1부터 0번 학번부터 198명이 듣고 있으니까 698명이면 0부터 697 숫자에서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제가 만약에 뭐 커피 쿠폰을 쏘고 싶어.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레인지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0부터 1에서 0값이 아니라 그럴 때 이렇게 해주면 돼요. import random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10명을 고를 거야. 근데 여기에서 10까지 랜덤하게 골라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또 전혀 다른 것들을 고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랜덤하게 고르는데 인트에서 골라줘. 그래서 1에서 10까지 사이의 숫자들을 10개를 골라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복을 허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굳이 언제 쓸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몇 가지 이제 이 랜덤에 관해서 궁금하시면 사실 조금 더 찾아보시면 되고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도 여러분 랜덤 선물하기 기능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이 난수표를 통해서 고르는 거예요. 너무 좋은 예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점심 메뉴 고민된다. 그러면 나는 코딩을 배웠으면 이 사실 613 교수님의 예제인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랜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더니 저희들을 이렇게 숫자에서만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메뉴라는 저희가 베리어블을 하나 만듭니다. 그 베리어블은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 안에는 떡볶이, 학관, 학식, 그리고 갈비탕, 설렁탕, 콩국수, 초밥, 짜장면이 들어가 있어.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하나를 고르기 어려울 때 친구들이 먹고 싶은 걸 다 받은 다음에 랜덤하게 파이썬이 오늘은 학관에서 점심을 먹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학관에서 많이 뵙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른 건 아니고 학관의 추천입니다. 이런 것에도 이 랜덤이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랜덤에 이거 어떻게 생성하는 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고르는 건데 그냥 그거는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한 과정 수식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이 짜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미 코드로 그 수학식을 반영해서 짜둔 것들을 저희는 그냥 랜덤한 넘버를 추출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조교님께서 답글을 친절하게 달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런 걸 해줘야 또 신은경의 예제는 원래 이런 거였거든요. 밥반, 오늘 점심 메뉴 고르기. 앞에 거는 613 교수님의 예제였고요. 저는 보통 이런 걸로 하는데 저희 임포트 랜덤 이 모듈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분반의 학과들이에요. 지금 배열된 것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가나다라 순으로 이 리스트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최고의 학과는 랜덤 초이스. 이 안에서 랜덤이라는 모듈 안에 초이스 한 개 하는 함수가 초이스 함수예요. 그리고 이 sw신이라는 변수를 갖다 주면 이 변수, 즉 리스트 안에 있는 하나의 학과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최고의 학과는 한문학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문학과 샤이팅 한번 가시죠.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파이썬이 골랐고요. 어저께 고른 한문학과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파이썬이. 지금 한문학과 분들이 샤우팅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반드시 골라야 되냐? 저희가 선물을 2사람을 줄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저희 분반에 들어와 있는 16개의 학과를 전부 사랑하는데요. 이 전부 다 넣어도 사실은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썼다. 3개를 고르고 싶어, 랜덤하게. 그랬을 때 저희가 쓰는 게 랜덤 샘플로 sw신에서 3개를 골라줘. 이제 요거를 변형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가져다가 재밌는 걸 쓸 수가 있는 거지. 오늘 최고의 학과는 불문과, 언어학과, 사학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야. 어저께 역시 고른 거고 파이썬이 골랐습니다. 사학과가 안 뜨더라고요. It's not my choice. 사학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요. 저희 국문과 여러분들 사랑하고 노문과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사학과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안 나온 과들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사다리 타기, 랜덤하기, 무슨 술 게임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 게임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 재밌지 않아요? 랜덤하게 술 마실 때 우리는 파이썬 코드를 한번 짜볼까? 그럼 그때 핸드폰으로 콜앱을 켜서 랜덤 모듈을 불러다가 우리는 술 게임을 만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대생 정도면 뭐 그 정도 술 게임은 해야지. 라고 우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셔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한번 섞어줘.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좀 섞어 앉고 이런 거 하지 않나요? 그랬을 때 역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오늘 참여한 멤버 이름을 다 적고 랜덤 셔플을 시켜주면 전혀 다른 순서로, 원래 가나다 순서로 배열되어 있던 학과 이름을 전혀 다르게 바꿔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sw신을 이렇게 바꿔놨을 때 그 전의 배열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전의 배열로 저희가 돌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솔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가나다 순으로 솔팅을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럴 것은 당연히 제가 원 값에 원 리스트의 배열이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원래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셔플은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거 다음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랜덤 상품, 카카오톡의 랜덤 상품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경품 추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랜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랜덤 초이스 리스트 웨이트를 주시면 사실 카카오에서 선물 쏘기는 모두가 공평하게 n분의 1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품 추첨하기 위해서 왜 나는 항상 경품에 당첨이 안 될까? 왜 뽑기를 하면 나는 항상 꽝을 뽑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학교 앞에 그런 게 없었나? 저희 학교 앞에는 그 뭐 100원 이렇게 주면은 종이 판이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뽑으면 뭐 꽝도 있고 뭐 선물도 주고 연필도 주고 필통도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심심해서 해보면 저는 항상 꽝이었어요.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한 걸 제가 묻고 있네. 대신 제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요. 뭐 이런 건가요? 실제 질문이야. 꽝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서님. 그 디자인하신 분이 꽝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꽝을 뽑도록 그냥 만들어 둔 거예요. 즉, 그것을 우리가 요 코드로 변화를 생각해보면 웨이트예요. 우리가 특정 변수에 웨이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뽑기판에서 꽝을 얼마나 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랜덤이라는 모듈을 다시 불러오고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립니다. 이거 역/n 뭐야? 줄바꾸기죠. 준비가 되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그 네모 박스가 뜰 거예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프로덕트 안에서 하나를 고른 다음에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프로덕트 상품은 여행용 티슈, 문화상품권, 커피 상품권, 5만 원, 아이패드 이렇게 있어. 그러면 솔직히 저희가 아이패드가 다 나가면 굉장히 망하잖아요. 이 경품 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랜덤하게 50%는 여행용 티슈 고를 확률, 문화상품권 30%, 그리고 커피 상품권 5%, 문화상품권 2%, 아이패드는 1%의 확률로 걸게 웨이트를 걸어줍니다. 웨이트라는 표현이 나중에 코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 표현인데요. 어려워하세요.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근데 이 웨이트라는 개념은 지금 저희가 꽝의 배율을 얼마나 많이 조절할 것인가 랑 똑같아요. 얼마나 이것을 과대대표되게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 번 해봤었는데 주로 여행용 티슈에 당첨되고 문화상품권도 돼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코드를 짜셔서 돌려보시면 아이패드 혹시 당첨되는 친구 나오시면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봤던 이 모듈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패키지도 있고 모듈을 많이 담은 게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은 사실 이 단순 모듈은 아니고 패키지를 주로 활용해서 씁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방금 저희들이 이 송영섭 학생님의 질문인데 요게 웨이트의 총합이 100이 안 맞아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전체 안에서 50%의 확률로 여행용 티슈가 나와. 30%의 확률로 1이 나와. 이렇게 웨이트를 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 50, 30, 나머지 합이 20이 안 돼요. 그래도 에러가 나진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예리하신데요. 그 사이에 이게 100이 안 된다는 걸 파악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모듈과 패키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모듈이 여러 개 담겨 있는 거. 그 라이브러리들은 그냥 위층 코드들이 많이 남이 이미 써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2개 이상 들어가 있죠. 함수가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함수라고 부를 테니까. 근데 모듈이라고 선언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모듈 안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들어있고 그럼 모듈들이 모아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진조교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하트 그리기를 보시면 위에 pip, install,
콜앱 터틀 플러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셨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패키지 안에서 이 모든 모듈들, 함수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짐이 이제 코딩을 한다 했을 때 알아야 되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세요. 저희가 파이참을 실제로 저희는 깔지 않았지만 파이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콜앱을 클릭해서 키셨으면 콜앱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 환경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코드를 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제 플랫폼들이 있고 데이터를 매니플레이트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정렬하거나 변형하거나 계산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레이 라이브러리도 있고 판다스를 가장 많이 쓰고요. 테이블스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는 라이브러리도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매트플랫 라이브러리를 많이 쓸 텐데 C본도 굉장히 많이 써요. ggplot2도 많이 쓰고 ggplot2는 이제 사실은 R에도 있는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마치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코드를 짜실 거예요. 오늘 코드를 미리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라고 놀라셨을 텐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는 판다스 많이 쓰고요. numpy 오늘 저희가 볼 것도 많이 쓰고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이 쓰고 C본도 살짝 볼 텐데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라이브러리는 저희들이 입문 과정에 초보 친구들이니까 오늘 그 위에 4개 가장 많이 쓰는 것만 하는데 실제로 TensorFlow, 여러분 머신러닝 많이 들어보셨죠? 2학기 수업에서는 이 머신러닝도 하게 될 텐데 TensorFlow 이런 것들도 그냥 라이브러리로 이미 남들이 짜놓은 것을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내가 딥러닝 어떻게 할 수 있지? 하실 수 있어요. 파이토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이미 코드를 짜셔서 공개를 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실습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머신러닝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2학기 수업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것들은 그래서 다양한 것 중에 numpy, 플랫하는 거, 그리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는 요 정도 기본적으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쉬운 게 numpy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numpy 라이브러리 역시 import numpy as np로 많이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a equal numpy array 하면은 1, 2, 3을 리스트를 만들어줘 라는 변수예요. 사실 이 np로 왜 축약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오시죠. np로 축약을 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슬라이드 창에 몇 분만 샤우팅 해주실까요? 우리가 import numpy만 하고 as np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줄은 어떻게 코드가 바뀌어야 돼? 오, 역시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죠? numpy로 as np로 줄여들면 나중에 numpy.array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mass.array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as something으로 축약어로 봤습니다. 나중에 코드를 길게 짤 때 굉장히 귀찮잖아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만들었을 때 1, 2, 3이라는 것들을 하나에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만약에 리스트를 없어. 리스트를 또 모르고 딕셔너리도 몰라. 튜플도 몰라. 이랬을 때는 1은 A에 넣고 2는 B에 넣고 C에다가는 3을 넣고 모든 거에 변수명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으면 사실 코드가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도 역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변수를 주지 않고 저희가 변수 하나를 리스트로 받아서 데이터 값을 몽땅 거기에 넣어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재밌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출석 서베이 2번에 이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지금 콜앱이든 코드리든 코드를 짜면서 따라가고 있다. 친구들은 yes. 우선은 오늘은 눈으로 보고만 있습니다. 친구 no. 저희가 얼마나 많은 친구가 실습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따라오는지 알고 싶어서 네, 샤우팅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출석 서베이에 yes or no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코드를 직접 짜면서 따라오고 수업을 들으시는지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안 하면서 따라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러면 오늘은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 영상이 올라왔을 때 그 영상을 플레이를 하시면서 코드를 짜보시면 훨씬 더 쉽긴 하거든요. 오늘은 집중해서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yes 외쳐주고 계시네요. Great. 자, 여기 모듈 추가 삭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삭제되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랜덤을 아까 전에 살짝 배웠었죠. 그 랜덤이라는 모듈의 랜덤이라는 함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조금 신기하다.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신기할 수 있을 텐데요. numpy에도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션 네임,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랜덤의 랜덤도 있고 numpy의 랜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이 선언을 해주는 게 중요해. np. 이거는 numpy에 있는 랜덤 함수를 쓸 거야. 아니면 랜덤 하면은 랜덤 패키지에 있는 랜덤 모듈에 있는 랜덤을 쓸 거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슷한 방식으로 저희가 놈 리스트를 만들면 지금 100개의 그냥 랜덤 숫자가 생성이 됐습니다. 다시 돌려도 다르게 나와야 된다. 그죠? 오, 이거는 맞습니다. 정규분포를 우선 그리고 있어야 돼. 랜덤하게 골랐는데 얘네들이 다 1에 몰려있어. 혹은 다 0에 몰려있거나 0에 몰려있을 수 있죠, 대부분. 근데 다 마이너스 1에 몰려있어. 이러면 랜덤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그 데이터는 스큐돼 있다고 말해요. 한쪽으로 편향돼 있는 데이터야. 몇 번 했는지 등장에는 코드를 짜는 것도 너무 좋죠. 지금 아이디어들이 막 생각하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할 필요 없어요.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파이썬이 이게 100개라는 랜덤한 숫자를 나한테 전해줬어. 근데 이게 진짜 랜덤한지 아닌지를 한번 그러면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볼까? 제가 직접 하지 않죠. 이때 우리가 C본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들이죠. 이거 너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과제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무슨 과제를 할지 모르겠네. 지금 역교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사, 수능 시험 성적의 변천사, 서울 지역 학생, 그리고 지방 학생들의 수능 성적의 역사 성적에 비교하는 그래프를 지난 10년치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사실 요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그려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 레포트를 제공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와,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다시 합니다. C본이라는 모듈 라이브러리 하나 임포트 할게요. 근데 C본 역시도 SNS로 축약해서 부를게요. SNS.distplot이죠. distribution. 분포표를 그리는 거야. 그리고 normal distribution인지 아닌지를 라인을 그려줘 했을 때 지금 앞에 nom list는 뭐예요? nom list는 파이썬이 100개를 추출해 준 거의 변수. 그 변수를 가져와서 그 nom 리스트가 어떻게 플롯되어 있는지 만들어줘. 그리고 아름답게 칠레 구간의 표도 만들어줍니다. 라인 함수까지 스택까지 넣어줍니다. 너무 간단하죠? 놀랍지 않나요? 나만 놀라워. 너무 쉽게 사실은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직접 짜보시고 이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내가 정규분포 그림을 그린다고 density 펑션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신기하죠? 이래서 저희가 이 맛에 파이썬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해. 앞에 랜덤한 거 100개 만드는 거 2줄이었죠. 뒤에 와서 2줄을 붙이니까 우리가 100개의 랜덤한 숫자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과제에서 제출하실 때 다른 친구들이 엑셀로 그림 그릴 때 여러분들은 파이썬으로 예쁘게 그림 그린 차트를 제공하면 훨씬 더 눈에 띄는 거지. 코드 기술은 사실은 너무나도 만국 공통이에요. 네, PPT 등의 파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다운받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코드에서 실습을 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파일을 저장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코드를 안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데 콜앱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거기까지는 코드가 없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코딩, 즉 프로그래밍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회학과 학생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NYU 사회학과의 박사과정으로 유학을 나가게 됐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1년에 5만 불 정도의 생활비를 줘요. 당연히 학비도 면제죠. 학비 면제에 1년에 4만 5천 불인가 생활비를 NYU에서 주고 국가장학금 다른 것도 받아가지고 정말로 1년에 6만 불 정도의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금 박사과정 2학기 차를 보내고 있는데, 물론 제 밑에서 코딩을 진짜 열심히 배웠죠. 코딩을 열심히 배워서 갔더니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박사과정으로 영어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영어를 자기보다 다 잘해서 자기가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신감을 채워줬던 게 코딩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제 NYU도 막 통계 이런 것들을 R로 가르치기 시작해서 박사과정에 진입하는 친구들이 그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고 있는데, 진짜는 저와 같이 R도 하고 파이썬도 해서 NI에서 R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랬을 때 이거는 만국 공통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엄청나게 부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래프를 잘 그리는 거는 내가 코딩을 진짜 잘한다,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안다 라는 것들을 말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스킬셋이기 때문에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썼던 것은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런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다고요?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간단해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학생분께서 교수님 이거 어디까지 외워야 되나요?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이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샤우팅 좀 해주실까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써야지, 어떤 코드를 써야지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뭘 한다 우리는? 구글링을 합니다. 우리는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야 돼요. 검색을 하면 이건 진짜 오픈북이에요. 남들이 코드를 다 짜줬어. 예를 들어서 파이썬 시각화 구글 쳐. 그리고 나서 제일 예뻐 보이는 그래프를 하나 골라. 그 밑을 눌러보면은 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이 코드를 긁어다 붙인 다음에 변수들만 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파이썬을 읽는 법만 배운다. 대학원에 오시면 쓰는 법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 대학교 1학년이니까 읽는 법만 알아도 정말로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스킬셋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보셔서 이런 플라팅을 해보는 건, 제가 지난번에 코드를 이렇게 짜놨어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MPL로 추격으로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파이플라트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플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엑셀로도 그릴 수가 있지만 파이썬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파이썬으로 만든 그래프인지 바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구구절절 교수님 저 이거 파이썬으로 만들었어요 하지 않아도 이 그래프 파이썬으로 만들었네? 다른 SPS를 쓰거나 아니면 스테라를 쓰면은 그걸로 만든 그래프든 저희는 바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 친구가 파이썬 할 줄 아는구나를 교수님들은 바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 스타일이 같은 그냥 라인 그래프라고 할지라도 정말 다르거든요. 점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점을 동그라미로도 할 수 있고 네모로도 바꿔줄 수 있어. 그런 디테일들은 역시 검색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던 예쁜 그래프의 코드를 따온 다음에 그것을 쭉 읽어봐서 PLT 타이틀은 이거구나. 지금 플랫을 하는 거고 스타일을 RS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가 제가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요거 있죠. 그 라인을 넣어주시면 그래프 선명도가 확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실 때도 요 라인을 하나 넣어주시면 그래프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플랫을 보여줘 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들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점 크기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너더 스타일로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었는데 기타 등등의 이런 세부적인 에스테틱을 바꾸는 뭐라 해야 될까요? 추심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코드 자체를 기본 플랫 코드는 똑같잖아요. PLT 플랫은 똑같아. 근데 그 안에 데코를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신 다음에 난 이걸 만들고 싶어. 그럼 거기서 쓰신 데코 펑션들을 가져와서 장식을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라인 그래프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려볼 수 있다. 또한
이 뭐 기본적인 수학 그래프들은 너무너무 쉽게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자, 괜찮으셨을까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데이터 시각화할 때는 여러분 엑셀로 그래프 그려보신 분들 당연히 있겠지? 그 질문할 필요도 없겠지? 엑셀로는 그림을 다 그려보셨죠, 여러분들? 엑셀 파일에다가 뭐 빈도표, 파이 차트 이런 거 그리실 때 저희 학생분들께서 엑셀을 많이 활용하세요. 엑셀로 파이 차트를 많이 만들어 오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파이썬으로 그리시면 심지어 점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점의 크기도 바꿀 수 있고 어느 지점에 보시면 앞에 나왔던 그래프 중에서 어노테이션을 달지 이런 것까지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레전드는 또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기타 등등.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계에게 컴퓨터에게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줘를 엑셀은 이미 레디메이드 된 몇 가지 옵션들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파이썬은 자유자재로 디폴트 값도 있어요. 그래서 엑셀처럼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데코를 쌓으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쁜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만져보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판다스라는 것들을 활용할 텐데요. 판다스가 사실은 저희가 진짜 많이 쓰게 될 건데 특히 저희 문과대 학생들이고 데이터 분석 2학기 때는 정말 많이 쓸 커맨드들이 있어요. 패키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에 다양한 값들이 들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 구조를 다양하게 변형하고 계산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에서 다양한 함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행과 열은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값들은 몇 개가 있니? 이런 것들을 카운트 해주는 것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 실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콜앱을 실제로 키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콜앱을 지금 켜주세요. 만약에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이 자체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까먹지 않고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 녹화되는 영상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걸 보고 복습을 하셔도 됩니다. 콜앱 창을 키셨으면 제가 올려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메르스 데이터인데요. 열어보신 분 계실까요? 굉장히 데이터 파일이 커요. 8.2메가나 돼요. 그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콜앱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제 서버에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있는 파이썬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 이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바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이 할 거는요. 지금 콜앱, 파일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상관없고요. 여기 옆에 가장 좌측에 폴더, 이모티콘이 하나 있어요. 클릭. 되셨을까요? 그거를 갑자기 열면 이 코딩을 하는 창이 왼쪽으로 한 3cm 밀립니다. 그러면서 업로드하는 버튼이 나타나요. 임시 파일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앱 환경에서 여러분들께서 임시로 런타임이 돌리는 동안 파일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요거 2번 클릭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는 3번 클릭을 하면은 뭐를 올릴 것이냐? 그럼 제가 나눠드린 메르스 파일을 클릭합니다. 파일 제목 바꾸지 마시고요.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바로 제 코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파일 업로드 중이라고 가장 하단 제일 끝에 동그라미 박스가 이게 차오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올라가고 있으실까요? 파일 탑재 성공해 주신 친구들 슬라이더 창에 샤우팅 해주시면 됩니다. CSV 파일로 바꿀 필요 없어요. 저희가 엑셀 파일로 바로 불러드릴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Good. 간단하죠? Roger that. Awesome. Good. 이게 되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파일 옆에 여러분들이 요 클릭한 두 번째 창 밑에 메르스 데이터 요 파일이 하나 딱 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 좋아. 훌륭합니다.
자, 안 되시는 친구분들은요, 저희가 지금 10시 10분이니까 10시 25분까지 잠시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 쉬는 시간 갖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2번을 눌렀는데 업로드하는 창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송현섭 학생님, 혹시 몇 분만 조교님께 그 오픈 단톡방에 캡처하면 올려주시면 조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일은 패들렛 창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님들께서 어제 각 분반에 오픈 채팅방으로도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나영 조교님, 저희 블랙보드에도 이 메르스 파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 그러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엑셀 파일을 열어보셔도 돼요. 쉬는 시간 동안에 구경을 좀 해보실 텐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논문 퍼블리시 할 때 썼던 파일의 일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리서치 어시스턴트, 조교가 된 것처럼 그 비법들을 후반부에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10분이니까 15분 잠시 쉬고 2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조교님들께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 동안 열심히 업로드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오늘 진짜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딩한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코드 파일 열어보셨나요, 여러분? 패들렛에 올려둔 코드 파일을 열어두시면 that's yours. 지금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로 내가 짠 코드 마냥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 가을에 고려대학교 돌아왔을 때 당연히 저는 2019년 가을에는 2020년 1월 그렇게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처음 진행했던 연구가 사실 메르스 연구였어요. 여러분은 메르스 때 몇 살이었을까요? 초등학생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기억나세요? 2015년. 이면 초등학생이었겠네요, 진짜. 혹시 메르스 때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실까? 초등학교 4학년 초5. 와,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2015년에 미국에서 이때 막 박사학위를 막 받는 중이었었는데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저는 이제 외신 기사로 상황을 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체육대회도 했어요. 되게 이 공포감이 컸다. 그래서 외신으로 보는 이 느낌은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게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2015년, 아니, 이 말을 해버렸어. 2015년이고,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2015년이고, 명동 거리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거를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근데 당시 혹시 몇 명의 감염자가 있었는지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 초사니까. 186명이었습니다. 186명의 감염자가 있었던 메르스 사태에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굉장히 왜 그렇지?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 메르스 사태가 한국에 터졌을 때 뉴욕에 있는 제 콜롬비아 근처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에볼라 확진자가 2~3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린 전혀 신경을 안 썼었거든요. 에볼라도 진짜 치명도가 높은 전염병이었는데도. 그런데 한국에서 이러는 게 굉장히 신기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메르스 사태 때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 가을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메르스 트윗 데이터를 모으고 메르스 관련된 분석을 했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받아본 데이터는 당시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5월달 기사예요. 트윗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이 페이퍼를 써서 2020년에 트리플 AI라고 인공지능 학회 중에 제일 큰 데가 있어요. 그 인공지능 학회에 가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던 게 2월 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월 14일 날 귀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셧다운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반,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몸살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쓸 때 제가 트리플 AI 가서 농담을 했어요. 2019년에 메르스 2015년 메르스를 분석하면서 페이퍼를 썼을 때 2019년에 그렇게 코로나가 터질 줄 몰라서 제가 트리플 AI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으러 온 거예요. 제 발표가 원래 그렇게까지 인기 있을 발표가 아닌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터져서 중국 학자들이 그 인공지능 트리플 AI에 못 오게 되고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관심도가 되게 높은데 제가 이 전염병, 2015년 전염병에 관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제 발표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가 2019년에 고려대학교 왔을 때 저희 사회학과 학생들 중에서 코딩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병희 박사님이라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카이스트 박사 과정생 친구를 제가 조교로 써서 같이 페이퍼 작업을 해서 저희가 퍼블리시를 했었습니다. 이 데이터, 이 페이퍼를 지금에 사용된 데이터 전체를 다는 못 드리고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 한 달치만 해도 8기가잖아요. 8메가잖아요. 그래서 이 잠깐 데이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당시에 되게 신기하게 메르스가 확산되는 에피데믹 네트워크와 트위터상에서 메르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인포데믹 네트워크를 비교하는 게 이 논문이었어요. 총 이제 181명의 감염 데이터가 있었고, 근데 이 시기가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짧았죠. 7개월 정도 발발해서 종식까지 7개월 정도가 걸렸었고, 그때 거의 200만 개에 가까운 트윗 데이터가 있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 100만 8천 개의 이 1.800만 개의 트위터에 18%만 오리지널 트윗이고 나머지는 다 리트윗인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도가 높고 공포감이 조장될 때는 자기가 오리지널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어 나르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인포데믹을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으로 그 페이퍼에 퍼블리시했던 5월 달에 트위터 메르스에 관련된 트윗 데이터들을 여러분들께서 탑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는 제 콜앱 QR코드인데요. 들어가시면 이제 그것을 분석했던 데이터 코드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탑재하지 않고 코드를 실행하면 그냥 오류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여러분을 그 클라우드 상에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두시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와서 오후 3시에 다시 와도 있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해서 콜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 동안에 이거를 이용하고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쓰고 있는 건데, 런타임이라고 혹시 위에 보이실까요? 그 런타임이 리셋이 되게 되면 데이터를 다시 올리셔야 돼요. 런타임이 끝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업하는 동안에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후에 다시 왔는데 내가 했던 게 저장이 안 돼 있어.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데이터,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어떤 데이터인지 보셨을 거예요. 메르스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트윗들을 다 수집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또 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크롤링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다음 시간에 스크래핑이랑 크롤링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크롤링을 했을 때 데이터가 보통 이렇게 돼요. 그 트위터 상에서 URL을 하나 주고 메르스에 관해서 언급하는 트윗들을 모으는 건데 스크린 네임, 유저 아이디, 트윗한 아이디, 속성이 트윗인지 리트윗인지 그리고 트윗 자체가 들어가 있고요. 작성일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의 팔로잉과 팔로워 숫자 그리고 거기에 리플라이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그리고 실제 그 트윗의 URL을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제가 논문을 썼던 건데 사실 이 코드의 기본 자체는 그 카이스트의 이병희 박사님, 지금 박사를 받으신 학생님이 써주신 거고 지금은 인디애나 주립대 포닥으로 나가 계세요. 자, 보시면 저희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텐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 트윗 데이터 자체가 한국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한국어를 영어 형태소 분석기와는 다르게 한국어는 한국어만의 구조적인 문법이 있어서 한국어 처리를 할 때는 저희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따로 쓰는데요. 그것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도 임포트를 하고 넘파이도 임포트를 하고 컴플라이라는 저희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도 설치를 하고 불러오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아까 어떤 학생분께서 CSV 파일로 안 바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보통은 저희가 CSV 파일로 바꾸는 게 처리하기 좋긴 좋아요. 근데 엑셀 파일도 발로 불러 드릴 수가 있어서 이번 연습은 저희가 엑셀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andf 요걸 한번 돌려보시면 전체가 몇 줄인지가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5월달 메르스 2015년 5월에 메르스에 언급된 트윗이 75,760개가 수집된 파일을 받아보신 겁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그럴 때 쓰는 게 저희들이 헤드인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토의 연습을 실시간으로 돌려보려면 여러분들께서 메모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76,000개를 다 쓰지 않고 저희가 샘플을 해서 5,000개를 랜덤으로 고르겠습니다. 이게 샘플이라는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DF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그 DF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샘플을 5,000개를 해줘. 그러면 저희가 76,000개 그걸 다 보지 않고 여러분들은 DF 헤드를 클릭해 보실게요. 혹시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셨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뭐가 다르신가요? 가져온 트윗이 달라요. 아까 코드는 여러분 직접 치면서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그 패들렛에 밑에 보시면 오늘 실습 코드를 공개해 드렸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제가 짜준 메르스 실습 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띄워두시고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쉐어 모드가 되어 있어서 거기서는 제 첫 번째 트윗이 뭐예요? 긁어다가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트윗. 오, 저랑 다른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일을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파일을 분석할 건데요. 그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저희가 num파일을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앞에 샵이 붙어 있듯이 한국어 성태소 분석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면 한국어로 된 트윗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df pd 판다스에서 read excel이라는 펑션을 쓰셔서 그 파일명을 그대로 쓰시면 그 엑셀 파일을 열어줍니다.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근데 데이터 파일에 len, df 요걸 넣으면 이 데이터 파일은 와 75,760줄이나 있어. 너무 기니까 저희가 이것을 줄여서 5,000개만 샘플을 해. df라는 데이터에서 샘플을 할 거야. 5,000개. 그걸 다시 저장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df와 저의 df가 다른 거죠. 네, 지금 학생분들께서 콜앱에서 따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 다르죠. 지금 슬라이드 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의 트윗이 다 달라. 왜 그래? 랜덤하게 그 75,000개 중에서 5,000개를 골랐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훌륭하게 따라가고 계시네요. 재밌죠? 자, 그러면 저희들이 요 다음에 지금 이 헤드라는 펑션의 위에 있는 5줄을 보여준 거예요. 뭐 테일을 하면 끝에 있는 5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df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칼럼들이 있는지를 쪼잡으려면 df.columns라고 하면 스크린 네임, 유저 아이디, 트윗 아이디, 뭐 속성, 트윗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요즘 괜찮아요. 이제 안 찍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좀 더 재밌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변수들이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창에 올라온 데이터들을 보세요. 굉장히 메시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 교수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막 골뱅이도 있고 띄어쓰기도 엉망진창이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추격어도 엄청 많이 써놨어. 이거 어떡하지?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쓸 때는 원래는 이제 저희가 클리닝 같은 걸 해주긴 해줄 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 추출해서 데이터를 좀 클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ftw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 dftw는 df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 저희가 데이터 파일 만들어둔 거에서 속성이라는 거 equal tweet. 즉 저희 앞에 이 데이터 기억나실까요?
요 칼럼이 속성 칼럼이잖아요. 저는 지금 다 어쩌다 보니까 RT가 샘플이 돼서 위에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속성 파일에는 TOEIC과 RT가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는 오리지널 트윗이고 나머지가 다 RT이기 때문에 RT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성이라는 칼럼에 들어가 있는 게 RT인 트윗인 애들만 골라서 오리지널 트윗 변수를 만들 거예요. 끝?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df 언더바 tw 트윗이죠. tw를 만들고 equal df 리스트인데 여기서는 df에서 속성 칼럼 equal이 두 개 들어가 있죠. 대입이 아니라 equal 트윗인 것을 골라내. 그리고 나서 len 펑션을 쓰면 얼마나 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len 펑션을 돌리셔서 여러분들이 몇 개가 뜨는지 샤우팅 해주세요. 자, 지금 참 조지현 학생님은 왜 13,297이 나왔을까? 다른 친구 아는 거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거의 800개, 870개, 840개 이렇게 나오는데 지현님은 이게 13,298개야. 뭘 빼먹은 거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연님께서 안 하신 게 샘플링이에요. Which is fine. 위에 저희가 이걸 76,000개를 다 돌리기 너무 무겁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75,000개 중에서 5,000개만 샘플링 하겠다가 첫 번째 줄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근데 그거를 안 해서 지금 지연님께서 분석하신 거는 전체 75,000개 중에서 트윗이 몇 개인지를 계산하신 거예요. 자, 어떠신가요? 순식간에 이 데이터를 지금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서 열지 몇 분 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에 트윗이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하셨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 저만 신기할까요? 지금 패들렛에 올린 코드를 봐도 되고요. 그 코드를 여러분들께서 자기 걸로 바꾸셔도 돼요. 복사해서 붙여서 자기 코랩에 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약간 870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좀 클리닝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트위터 데이터 봤겠지만 굉장히 메시해요. 그거를 깔끔하게 분석을 하려면 저희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줍니다. 그래서 import re라는 것을 할 텐데요. 이는 regular expression operation이라고 규칙적으로 나타난 어떤 패턴들을 바꿔주는 함수예요. 이것도 내가 하려면 그 클릭을 내가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안 그래? 근데 이거를 이미 남들이 코드를 다 짜놨어. 그럼 우리는 불러서 이 안에서 def 함수를 불러들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클리닝을 짤 거예요. 이 스트링 변수들, 텍스트 변수들을 우리가 클리닝을 할 건데 이랬을 때 지금 여기 define 된 함수를 좀 읽어볼게요. def clean str이라고 하는 걸 만들 거야. 근데 이 clean str이라고 하는 함수는 텍스트 값을 받으면 if 텍스트가 npn 이게 뭐야? np는 사실 missing variable이거든요. missing이 아닐 경우에는 return을 해줄 거야. return을 해주시는데요. 이메일 주소 제거하고요. URL 주소 제거하고 한글 자음 모음을 제거하고 HTML 태그를 제거하고 특수 기호를 제거하고 줄바꿈 제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다시 돌려줘.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깔끔하게 데이터가 정제된 걸 쓰실 수 있고 이건 또 긁어다가 다른 데서 사용하셔도 돼요. 없으면 그냥 쭉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콜앱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이게 뭔지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오늘 그리고 언어학과도 MT라고 해서 불문과 학생과 언어학과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이걸 못 들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녹화된 걸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언어학과나 불문과 학생인데 MT 가시면서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슬라이드 창에 샤우팅? 혹시라도 계시면 안 계실 것 같지만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650명이면 주가가 다 빠졌으면 이렇게 많을 수 없거든요. 오, 감사합니다. MT 가는 길에 설마, MT 가는 길에 수업 듣고 있으면 나 너무 감동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들어온 보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실시간으로 같이 안 하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트윗 데이터가 너무 메시하니까 그것을 클리닝해주는 함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미싱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 미싱에 있는 값들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냥 쓰시면 돼요. df drop na를 뺀 값을 그 df라는 함수, 그 df라는 변수에서 na가 있으면 빼주세요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id가 이 친구들은, 이 파이썬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냥 디폴트로는 스트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reat id, use id, 작성일, reply id가 int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숫자로 다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는 요게 보면 뭔지 알겠죠? as type, df의 as type으로 바꿔줄 거야. 근데 요 treat id는 int로, user id도 int로, 작성일도 int로, reply id도 int로 하고 나서 닫아주십니다. 지금 여기에 왜 이 큰 가로가 되어 있나요? 꺾음 가로가 들어가 있나요? 딕셔너리. 그렇습니다. 우와, 딕셔너리예요. 왜냐면은 변수명과 저희가 변수값, 예를 들면 신은경 97점, 조혜정 99점, 저희가 딕셔너리 배웠었죠. 이 변수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딕셔너리 형식이에요. 왜? 변수명이 있고 그 밑에 변수 값들이 들어있으니까. 키값과 value, 키값이 tweet id, value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 id로 표현되는 숫자들, user id 역시 키값, 그리고 나서 value, 딕셔너리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는 뭐야? 아까 df, tw 만들었죠. 트윗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df, retweet을 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df, retweet 변수들은 속성 칼럼이 rt로 표현된 것들 모아서 rt를 만들어줘. 그러면 df r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이 변수는 몇 개일까? 해보시면 여러분 거를 다시 샤우팅 해주세요. 오, 좋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세상에 지금 파이썬 배운 지 며칠 만에 이 안에서 우리가 리트윗이 몇 개인지 변수를 만들고 RT가 몇 개인지 트윗이 몇 개인지 변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합이 5천이 되지 않아. 왜 그래? reply나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NA가 있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샤우팅 해주셨던 850, 900, 이 기타 등등과 이게 합쳐서 5천이 안 될 수가 있어. 다만 5천이 넘을 순 없죠. 너무 훌륭하십니다. 좋아.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RT인데, 리트윗을 한 트윗이 몇 번을 받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5,000개 중에 뭔가가 리트윗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는데, 몇 번이나 리트윗 분포수를 측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리트윗을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근데, reply id가 같은 애들은 같은 거를 리트윗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RT들이 같은 reply id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 하나의 트윗이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라서 그것을 카운트를, 같은 id가 RT로 붙어 있는 것을 카운트를 많이 해주면 리트윗 숫자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보이는 거 리트윗 카운트는 우리가 리트윗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리트윗이 몇 개야는 너무 쉽지. 근데 리트윗을 1개 받은 것도 있고 리트윗을 100개 받은 것도 있고 리트윗을 1000개 받은 것도 있어. 그것을 계산하려면 리트윗이 됐을 텐데 그 리트윗 중에서 리플라이 아이디가 같은 애들은 리트윗을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 개수를 셀 거예요. 그 개수도 내가 세려면 귀찮잖아요. 기계한테 시키는 거죠. 파이썬한테 리트윗을 카운트를 해줘. 같은 사람이 리트윗한 거를 카운트해서 칼럼을 하나 만들어. 변수를 하나 만들어. 그게 리트윗 칼럼입니다. 리트윗 카운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플러팅을 해본 거야. 어때? 괜찮으신가요? 코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공적으로 따라가고 계실까? 요거 하는 거 잠깐 기다릴게요. 여러분 그래프는 저와 다를 거예요. Slightly. 하신 친구들, 저기 안하는 수어트로 콜앱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친구 조교님 그 오픈 채팅방에 여쭤봐 주시면 저희 조교님께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실 여러분 있다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실습실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대면으로 가르쳐드리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저희들이 이 콜앱 어떻게 여는지 바로 네 번째 줄에서 왜 오류가 뜰까요? 아, 여러분께서 RT 카운트를 안 만들면 떠. 요 세 번째 줄을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RT 카운트가 변수가 없으면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조지현 학생님.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줄들을 다 따라서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면서. 저희 친구들, 성공하신 친구들 샤우팅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import 다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하고요. npl로 바뀌었습니다. matplotlib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pyplot 요걸 많이 쓰거든요. pyplot을 저희들이 plt로 바뀌었습니다. good! 감사합니다. 그리고 cbone이라는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역시 SNS로 바뀌었습니다. SNS에 있는 패키지 모듈에 있는 distribution plot을 그릴 거예요. 근데 그 distribution plot을 rtcount.values라는 값을 플러팅을 할 거야. 그리고 히스토그램은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라인만 나오고 바가 사라진 거예요. 히스트 true 하면 뭐가 떠? 바가 떠요. 이제 감으로 좀 오죠, 이게. 그리고 플러스 할 건데 X 레이블은 RT. 요게 RT 개수들이에요. 그리고 Y 레이블은 proportion. 그 RT의 proportion. 상대적으로 그 RT를 RT가 0이 제일 한 개 정도 받은 카운트들이 진짜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떤 거 2개, 3개, 4개, 10개 정도까지가 사실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데 어떤 애는 정말 많이 RT를 받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슈퍼스타 트윗이 있는 거죠. 그래서 plot.show 하면은 그것을 화면에 지금 출력해 준 겁니다. 저의 그래프와 여러분 그래프가 slightly 다른 게 뭘까요? 랜덤하게 저희가 5,000개를 골라서 했기 때문에 아까 만약에 75,000개를 그대로 하는 친구들은 런타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샘플을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75,000개의 데이터 안에서 5,000개를 다 다른 친구들이 다르게 샘플링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slightly 그래프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한 친구들 기다려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못 따라오시겠는 친구들은 저희 조교님께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조교님께서 도움 주실 수 있고 노트북 가지고 혹은 노트북 없이도 저희 실습실로 오시면 조교님들이 항상 상주에 계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걸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파일을 받은 지, 이 엄청나게 메시한 8MB짜리 파일을 받은 지 25분 만에 여러분께서 여기서 받은 리트윗이 몇 개인지, 인기 리트윗이 어떤 트윗인지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리셨어요. 이래서 저희가 파이썬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를 쓰실 때 변형해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변수에 아까 rt counts the values라는 그 리트윗에 몇 번이나 분포를 어떤 리트윗을 많이 받은 애들이 있나를 보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아까는 분포표를 사실은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바 차트 없이 히스토그램을 그렸고 아니면 랭킹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받은 애들은 거의 안 나와. 근데 1000번 이상 받은 애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맥스 진짜 많은 애들이 있구나. 로그 스케일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똑같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 자, 요까지 만약에 못 따라오셨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자, 지금부터 할 파트는요. 우리 마지막 파트는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트예요.
조금 전에 했던 파트는 저희들이 데이터에서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가 있는지, quantitative analysis를 했어요. 리트윗을 정제를 해서 리트윗이 몇 %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양쪽으로 분석을 했다면, 자, 이번에는 텍스트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우리가 RE라는 패키지를, 모듈을 불러와서 clean structur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저희가 트윗들이 지금 칼럼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칼럼 안에 텍스트 파일, df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 건데 여기에 트윗을 clean text structure로 바꿔줘.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트윗 칼럼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앞에 써놨던 코드들을 바탕으로 이게 RT인지 아닌지 나오고 이상한 골뱅이 표시 없어지고 URL 표시 없어지고 자음 모음 사라지고 저희들이 특수 기호도 제거되고 훨씬 깔끔한 텍스트로 정제된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데이터 텍스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다시 이 안에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도 명사 추출 함수를 만들 거예요. 한국어 형태소, 코드는 다 들은 걸 그냥 긁어다 붙여서 쓰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텍스트라는 걸 다시 명사로 바꿔주는 함수를 def 할게요. define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 글자 이상, 그리고 이 중에서는 명사인 것만 추출해. 라고 해서 non-text로 얘네들 바꿔줄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갑자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코드는 그대로 들은 것을 제가 지금 어떤 연유에서인지 지금 그 패들렛 창에 공유드린 이 메르스 랩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바로 거기서 에딧을 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바로 돌려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타이핑을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내 컴퓨터에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 다 에디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 파일을 바로 받아서 열면은 자기 걸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 똑같이 옆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메르스 파일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첫 줄부터 이 코드가 들어있는 것들을 다 플레이를 시키시면 돼요. 다 플레이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시키시면 가장 바닥에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15번 박스부터가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는 박스거든요. 15번 줄, 16번 코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게 16번과 17번 코드입니다. 그죠? 자, 요까지 됐으면 저희가 요 17번 박스를 플레이를 시키시면 여러분들께서 명사로 그 트윗에 있는 것들 중에서 명사 추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까지 성공하셨습니까? 요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세요? 17번까지 플레이를 다 누르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출석 아니야. 제가 지금 뒤에 놀라운 걸 봐서 출석 서버에 3번, 4번 안 나갔습니다. 지금 지금 요까지 해놓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 메시한 저희가 5,000개씩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윗들을. 근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명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명사 추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from tqdm import tqdm 이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를 하실게요. 18번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18번 코드. 그리고 나서 바꾸시지는 마세요, 여러분. 뭐 들어가 있는 거를. 코드를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카피를 하나 저장을 해놓을게요. 혹시라도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를 오픈하신 다음에 이 지금 드린 코드들 자체를 그대로 돌리시면
오드가 안 뜹니다. 오류가 뜨신다고 하면 원래 제가 드린 파일은 콜앱에서 돌렸을 때 오류가 안 떠야 되는데 뜬다고 하시면 뭔가를 잘못하신 건데 오류가 뜨시는 그 창을 캡처하셔서 저희 조교님께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요거를 이 떼끼에로 요걸 설명하다가 요거는 어떤 함수냐면은 어떤 패키지냐고 하냐면 밑에 실행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냥 추가 장치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가져왔어요. progress라고 하는 건데 이게 I love you so much. te quiero demasiado.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발음하는지. te quiero something인데 I love you so much 스페니쉬의 축약어 버전이에요. te quiero DM. TQDM을 하시면 이게 얼마나 파이썬이 그 안에서 프로그레스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밑에 이 흰 색깔 바가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 19번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넣은 텍스트를 noun으로 바꿔주고 있는데 그 추출되고 명사 추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실행되고 있으실까요? 다 실행하셨나요? 네, 생각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지현 쌤이 아까 그분 아니세요? 지현님이 75,000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샘플링 안에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5,000개로 샘플링을 한 거예요. 75,000개를 다 돌리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5월달 거만 드렸어요. 이거를 7개월치를 다 하면 사실 일반 노트북에서 돌아가긴 어려워요. 아우, 조전님 그새 고치셨네.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파이썬의 슈퍼컴퓨터로 또 서버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돈을 좀 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것이 0.1초도 안 걸려요. 100% 차시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그래서 노트북 좋은 사양. 떼끼에로 다 찼었다고 합니다. 100%. 노트북 사용 좋은 것도 좋고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서버나 구글 슈퍼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쪽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언어만의 수천 중에 전체가 4,999개로 뜨는 친구들은 님은 캡처를 해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샘플링을 5,000개를 했기 때문에 렌이 4,999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어딘가 뭔가를 한 건데 어느 파트에서 제가 그걸 돌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캡처해서 코드를 전체를 다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조교님께서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대략 30분 전에 받아보신 그 파일에 어떤 명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단어수 통계예요. all text라는 걸 만들 거예요. all text라는 거는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이 e는 noun text가 있는 것마다 돌면서 할 건데 이거를 noun text를 모은 다음에 우리가 series를 sorting을 할 거야. 그래서 우선 noun text를 all text로 단어수 통계를 모은 다음에 제일 높은 것만 10개, 헤드 10개를 보여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위 10개를 복붙해서 붙여주세요. 슬라이더 창에 붙여주세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Good. Good. Awesome. 지금 마지막에 중국이냐 중동이냐 끝에 것들은 많이 바뀌는데 위에 있는 환자가 탑인 것은 거의 똑같네요. 그죠? 밑에 509, 그러니까 밑에 7, 8, 9, 10 정도는 랭킹이 바뀔 수가 있는데 상위 랭킹은 거의 비슷해요. 되게 재밌죠? 저희가 샘플링을 했어. 75,000개 중에 5,000개를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적은 수를 샘플링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벌금이 등장하기도 하고 정부가 상위에 방치되기도 하고 정부가 밑에 나가 있기도 하고 재밌죠? 굉장히 신기하죠? 와, 정말 많은 친구들 따라오고 계셨네. 저희들이 훌륭하십니다. 환자가 탑인 건 너무 당연해. 감염이 탑인 것도 당연해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어요. 환자 2370, 감염
지금 이인표 학생님은 제 거랑 똑같을 수가 없는데? 제 거를 복사해서 붙이셨나요? 요거랑 똑같이 나올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이게 똑같이 나오지? 왜냐면 저희가 5,000개의 다 다른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위 10개의 단어 순서도 다를 거고요. 상위 10개의 단어가 나오는 빈도수 밑에 있는 카운트도 다를 거예요. 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데이터 분석가가 된 듯한 느낌 오늘 받지 않으셨나요? 너무너무 다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코드를 이미 다 드렸고, 오늘은 한번 우리가 독파를 하면서 내가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떤 걸 쓴다, 이런 걸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차근차근 함수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이 코드를 왜 그렇게 썼는지, 반복문은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내용이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불과 30분 만에 받은 엄청나게 대용량의 파일을 굉장히 간단한 코드 몇 줄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시간 관계상 5,000개 샘플을 했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처음부터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7개월에 걸린 전체 데이터를 주고 분석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일일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들이 30분 만에 절대 못 따라와요. 그런데 파이썬 코드가 있고, 파이썬 코드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내가 복제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온 코드를 조금만 변형해도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출석 서베이에 남겨주신 커멘트를 1주차부터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어렵다고 했던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주차에 그 어려움의 랭킹이 1위였는데 2주차에는 뭐 3으로 바뀐다든지 3주차에는 5로 바뀌고 결국에는 탑 10, 10위 랭크 안에 어려워요, 어려워, 어렵다 이런 표현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학생들이 코딩을 경험할수록 이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떤 불편함, 감정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는 걸 믿어지지 않지 않나요? 아니, 나만 이렇게 기특하고 신이 났어? 너무 감사해요. 자, 저희가 오늘 수업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고 코드가 길어졌는데, 또 화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집중해서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울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나시고 사실은 그냥 혼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되고, 제가 영상은 오늘 안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팅이 계속 있어가지고 다른 일정 때문에 오늘 못 올리더라도 뭐 내일 주말 안에는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고 복습하시면 내가 이것까지 할 수 있네? 엄청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셨을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석 서베이 3번 나갑니다. 오늘 성공을 하신 친구들이 소수일 것 같긴 해요. 지금 샤우팅을 해주셨던 친구들, 그리고 아마 지금도 막 돌려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막 계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수다를 떠는 동안 여러분들은 코드를 돌리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성공을 한 친구들은 예스라고 출석 서베이 3번.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출석 서베이 3번에 선생님들께서 성공하셨으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출석 서베이 3번 질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따라오셨으면 yes, 아니면 no. 괜찮아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뭐 토픽 모델링하고 이러는 걸 맛보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이해를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조금 더 판다스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고 토픽 모델링도 살짝 맛보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을까요?
지금 다들 코드 짠다고 바쁜 거 아니야? 지금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멋지게 성공해주신 학우님들, 친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자, 그럼 저희들은 또 반가운 모습으로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4와 5에는 그냥 뭐 점 찍어도 되고요. 하트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4와 5번 질문 없고 오늘 소감 남겨주시고 질문 창에 남겨주시면 다음 주 복습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